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관인데요. 저는 눈먼 카고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좀 장마가 좀 시작되는 것 같죠? 지난주에 비가 올 것 같더니만 계속 안 오다가 1월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비가 지금 장마 전선에 계속 이게 북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비는 좀 중국하고 일본에 다 내리고 나서 좀 왔으면 좋겠다. 조금만, 예, 많이 오지 말고. 예, 우리는 조금 좀 시원하게만 해주고 가뭄했어 정도만. 장마가 하는 일이 뭐죠? 우리한테 식수를 공급해 주죠. 그다음에 농작물을 생장할 수 있게 또. 그리고 저기 그 비를 뿌리는 거, 일을 장마가 하는 일, 비를 뿌리는 거. 그래서 비를 많이 뿌리는 일은 웬만하면 그 일은 일본에서 다 보고 올라와라. 그래서 일 본 다음에 올라와라. 일 본 다음에 쭉 올라와라. 됐고. 인코텀즈 원문에서 저 인코텀즈 규칙들과 운송이 냈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지난 시간 걸 잠깐 정리하시죠. 예, 잠깐 정리하면 운송인이 누구죠? 운송인은 매도인도 아니고 매수인도 아니면서 화물을 A에서 B로 옮기는 예, 맞습니다. 사람? 예, 회사? 예, 자기가 직접 자기 운송 수단으로 가지고 매도인이 갖다 준다든지 매수인이 가지고 가게 되면 운송인으로 안 봅니다. 그 국제 규칙이나 협약에서. 제3자. 예, 그래서 독립적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받는 제3자가 있었을 때 운임을 받아야 된다. 예, 그죠. 그렇게 되면 운송인인데, 문제는 이제 운송인에게 물건을 전달하게 되면 그걸 선적이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보통은 이제 그 운송인에게 전달하게 되면 뭐 위험이 이전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인도 임무를 완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인코텀제니까 위험 이전하고만 관련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데 항상 그 제3자가 운송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T로 시작되는 규칙들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매도인이 이렇게 가져다 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불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왜 가능할 수도 있죠. 뭐 가능할 수도 있는데, 또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아마 프랑스에서 폴란드 뭐 이런데, 프랑스에서 이탈리아 이런데 자기 차량에 적재해서 이렇게 갖다 주게 되게 되면 독립적인 그 제3자로서 운송인이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 것들 이렇게 보고요. 31번 문단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위에 29번 문단에서 제기된 문제는 단시 운송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매매의 문제이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이런 걸 갖다가 공부를 쭉 해오시던 분들 아니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자, 29번 문단에서 제기된 문제는 뭐였냐면, 다시 앞으로 가게 되면 여러 명의 운송인들이 여기에 꼈을 때 어떤 운송인에게 물건을 갖다 넘겨줬을 때 인도를 한 것이 되는가 하는 게 이게 매매계약상의 문제지 운송계약상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매매계약상의 문제는 어디서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느냐, 그 관점에서 살펴보니까 매매계약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운송계약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 누구한테 클레임을 제기를 갖다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저희 클레임을 제기를 했을 때 책임 원칙이 어떻게 되느냐, 요걸 살펴보면 운송계약과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그걸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 인도되었으며 언제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됐는가를 살펴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29번에서 묻는 질문은 어떤 문제예요? 매매계약과 관련된 질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요게 내용이 조금 쉽지는 않죠, 그죠? 같은 말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운송의 문제는 운송계약의 문제는 운송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봐서. 근데 매매의 문제라고 하면 어디서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했느냐 하게 되면 그게 매매의 문제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매매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뭐 운송계약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책임을 지느냐 마느냐, 그거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는 바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인코텀즈고, 인코텀즈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법률 관계만 규율 하는 거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법률 관계만 규율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눈먼카고님께서는 운송인으로서 중간에 깨가지고 누구한테 운임을 받을 것인가에 굉장히 관심을 예전 그 인코텀즈 할 때 내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 네, 그렇죠. 운임은 누가 낼 것인가. 예, 그런 것들. 자, 그래서 뭐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대답이 필요한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설명드리려고 하면 설명이 또 길고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그래도 이게 뭐 한마디로 뭐다 얘기는 해줘야지. 그래서 여기 간단한 대답이 필요한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죠. 복잡하다라는 거에 여러 개 끼게 되면 그 매도인이 또 운송계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고 중간에 뭐 여러 구간으로 나눠줬을 때 일부 구간은 매도인이 체결하고 또 일부 구간은 매수인이 체결할 수도 있고 막 이래서 복잡한 문제들이 이렇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복잡한 게 어떨 때가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는 육상 구간을 거쳐서 해상 구간을 이렇게 갔을 수가 있죠. 그 도로 운송 구간을 갖다가 담당한 운송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매도인의 대리운으로서 행동을 갖다 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니까 어떤 심플한 대답을 갖다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플한 대답은 이미 답이 나왔죠. 뭐였죠? 첫 번째, 독립된 운임받고 하는 사람이 운송인이다. 그런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운임받고 하는 운송인이 여러 명이면 어떨 거냐. 그거 첫 번째 아니야? 그거 이제 첫 번째고. 그러니까 운송인의 개념은 운임을 받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인도를 갖다 하게 되면 인도가 된 것으로 보느냐는 첫 번째.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좀 답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F로 시작되는 경우 이렇게 살펴볼게요. 자, F로 시작되는 경우에 이런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가져가는데, 그렇지. 가져가는 장소가 만약에 매도인의 공장이 아닌 데서 가져갈 수도 있죠. 그렇지. 그러면 매도인이 공장이 아닌 데서부터 매수인이 가져가게 되면 매도인이 공장이 아닌 데까지 매도인 일정 부분을 갖다 놓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갖다 놓는 경우도 있고 자기 차량으로 갖다 놓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FCA 같은 경우에는 기준은 첫 번째는 어떤 첫 번째냐면 매도인이 계약한 운송인은 첫 번째로 쳐주지 않아요. 지우세요. 첫 번째로 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33번 문단에서 얘기하는 거는 매수인이 체결한 운송인이 여럿이 있을 때 첫 번째 운송인에게 물건을 교부하게 되면 인도하는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지. 그런데 그 장소까지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갖다 체결하고 갖다 주잖아요. 그때는 첫 번째로 안 본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예, 당연하지만 인코텀즈 그 세 자리 기호라 해야 되나 약을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나오는 장소까지잖아.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앞 시간에 얘기하기를 그 장소를 정확히 적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중구 어디다 했으면 거기까지 오는 건 당연히 매도인이 하는 거고 중구 머시기까지부터 이제 매수인이 하는 거니까. 예전에 읽었던 삼국지의 이영웅이라고 하는 인물이 생각이 납니다. 안 좋은데? 항상 무식하다고 욕 들어먹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나중에 이놈의 자식이 아니 그게 이놈의 자식 여몽이 뭐냐면 싸움만 잘하고 항상 무공이 굉장히 뛰어나서 침이 나서 말 못하겠네. 무공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근데 옆에서 무식하다고 이렇게 놀렸는데 어느 날 순간에 여몽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눈을 씻고 봐야 되겠다. 발목 상대. 그게 거기서 나온 얘기 여몽한테서. 야, 여기서 이게 쭉 이렇게 넘어오는데 그 포인트를 갖다 딱 집어내고 이렇게 대단하신 분. 진짜 미치겠네. 아이고 그럴만해. 아니 근데 그렇게 그 장소를 얘기를 해서 이렇게 딱 그거는 통찰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다 하는 거야. 제가 눈을 씻고 다시 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눈먼 카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갖다 보면서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갖다 할 수가 있는데 또 당연하다라고 판단을 못 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33번 문단에서 그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인도는 매수인의 운송인에게 적절한 때 일어난다라는 게 명시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3자라고 하더라도 F로 시작되는 규칙은 매도인이 체결한 운송인은 아니고 매수인이 체결한 운송부터 쳐줘서 첫 번째 운송인으로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번 문단 같은 아, C는 좀 복잡해지겠다. C 같은 경우에도 하나도 안 복잡해. C는 뭐냐면은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넘겨주면 되죠. 그러니까 운송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첫 번째 운송인이면 되는 거예요. 아, 매도인. 그렇구나. 그렇죠. 근데 아니, 내 말은 뭐냐면 네. 이게 이제 그 장소가 그 인코텀즈 그 다음에 나온 장소가 그게 선적지가 아니라 도착지가 돼버리니까 네, 도착지가 내가 어디부터 시작한다고 우길 수 있잖아. 그거는 이제 나는 그 말 때문에 복잡하다겠는데. 그렇죠. 예, 그거는 매수인이 굉장히 신경을 갖다 써야 되는 거죠. 표시되어 있는 거는 도착지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운송계약은 그러면 누가 체결할 수 있죠? 매도인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장소. 그러니까. CIF라 그러면 마음에 드는 항구를 선택하겠죠. 부산보다 인천이 유리하다 그러면 인천부터 할 거고, 그 다음 CIP 같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유리한 주소지, 내륙지역. 예, 내륙지역 주소지를 갖다 선택을 갖다 해서 거기서부터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넘겨주게 되면 위험이 거기서 이전을 갖다 하죠. 그래서 C로 그래서 계약서에다가 예, 인도 장소를 써라. 예, 그 얘기가 34번하고 35번 문단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러한 결론이 채택되면 매수인한테 뭐하게 보일 수도 가혹해. 있다. 예, 가혹하게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 하는 거니까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약서에다가 표시를 갖다 하고, 표시를 할 때는 가능한 한 상세하게 표시를 갖다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나와 있는 얘기들은 36번에는 뭐냐면 C로 시작되는 규칙을 위해 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운송계약을 C로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 최초의 운송인에게 넘겨주면 위험 이전된다고 했죠. 그런데 또 이런 엉뚱한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육상 구간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해 놓고 그 뒤로 후속 운송계약을 체결을 갖다 안 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랑 관련해 가지고 36번 문단에서 얘기를 갖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인코텀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갖다 하냐면, 운송계약을 목적지까지 체결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그래서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으니까 최초의 운송구간만 체결을 갖다 하게 되면 위험이 이전되고 나서 그 뒤로 운송이 중단되게 되면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데 대한 의무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를 갖다 하면 된다라는 게 36번 문단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하고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던 내용들은 좀 쉬운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또 실무상 이렇게 또 문제가 안 된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거고, 그래서 그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좀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한 번에 또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 번 돌려보시고. 좀 또 근데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이런 게 별로 없지 않나? 근데 저기 눈목하고님께서는 꼭 그 운송인의 관점에서 살펴보세요. 아, 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무슨 일이 터지는지는 네. 모르시잖아요. 네. 좋은 말로 얘기를 해도 막 나쁘게 들릴 수도 있고. 네. 근데 저는 저기 아까 그 눈목하고님의 통찰력에 놀랐다. 뭐 통찰력이야, 그건 당연한 거지. 그래서 괄목 상대를 했는데 하필 처음에 그 여몽이라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근데 여몽이 그 무력도 뛰어났고 지력도 뛰어났던 아주 그 삼국지 5나라의 어떤 해군 사령관, 해군 제독의 그 전통을 잇는 그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물론 근데 그 인물들은 30대 중반에 다 죽더라고요. 예. 뭐 빨리 끝납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내용은 그러니까 운송인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아닌 제3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특히 D 조건 같은 경우에는 그 매도인이 스스로 운송을 할 수도 있다.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스스로 운송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거는 운송인은 아니다. 예, 그리고 또 독립된 제3자가 여럿이 껴있을 때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하게 되면 인도 의무가 이행이 되고 위험이 이전된다. 근데 이제 C 조건에서는 그게 애매하니까 매매 계약 체결할 때 분명히 그 장소를 찍어줘라. 그리고 이제 F, 눈먼카고님처럼 통찰력이 있으면 당연한 거지만 안 그러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F로 시작되는 조건에서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 거는 그거는 최초의 운송으로 안 쳐준다. 매수인. 예.
그것만 유의를 갖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어려우면 그것만이라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